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커스 코엔입니다. 나토 본부 동아시아 방산분석관이죠. 영국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난 15년간 이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2023년 가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는 조용했고 커피 향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동아시아 방산 수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루틴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하는 일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곡선이 제 예측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직 상승이었죠. 전년 대비 300% 증가.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이런 곡선은 오류이거나 일시적 특수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계약국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죠. 이건 오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데이터 검증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데이터 재확인 요청, 통계에 다시 시험 이상 징후. 하지만 답변은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정상, 오류맨, 오류 없음.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이런 곡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이런 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죠. 그때 동료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 측 연구관이었죠. 그는 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엔 K 방산이 유럽 시장을 침식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톰슨, 그건 시장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한두 번의 대형 계약으로 추세를 말할 순 없죠. 통계는 속일 수 있습니다. 톰슨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현장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방산위원회 주요 분석관 12명이 모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본 기술 기반입니다. 독자 기술이 아니죠.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해머스미남처럼 이건 조립 기술의 승리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코엔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늘 한국어로.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추웠으니처럼 조심히 말했지만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진짜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죠.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활주로 옆에 거대한 방산 전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일렬로 정렬돼 있었고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는 엔지니어들, 질서와 열기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다. 해그너 선언이다. 가이드가 다가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소속이라고 했죠.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코엔 박사님 환영합니다. 먼저 전시장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장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움직였죠. 정확하고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대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작은 부품을 손에 들고 미세한 진동을 조정하고 있었죠.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조차 일정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가이드가 답했습니다. 이태준 박사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의 길로선 그의 눈은 부품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라진 듯한 집중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현장의 공기는 데이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쓰나니남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은 간결했습니다. 큰 테이블 하나, 의자 1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한국 측 관계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K9은 자주포, 사거리 50km, 분당 발사 속도 6발, 나토 기준 충족률 120%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숫자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Kiss, shut it to the moon.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까? 일본입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저희? 나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걸 우리가 다시 설계했습니다. 복제가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복제가 아니라 재창조.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은 일본 기반이다.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이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한국, 서슴, 질문이 시작되는 곳.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태준 박사의 손끝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계는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내 눈은 속지 않는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은 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갔죠.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시장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토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새벽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내려놓고 다른 부품을 집었습니다. 완벽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D에 적었어. 그들은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가게 만든다. 그 순간 누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태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뭘 찾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라에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그럼 오래 봐야 합니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 있으니까요. 하프어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한국의 기술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세브리 소버스리디어 시라이어입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체 A사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죠.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공장, 그리고 또 공장. 크리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생산 라인을 보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블릿을 확인했죠. 오늘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생산 공정을 기록하고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독자성을 검증하는 것.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예상보다 적었죠. 공장 특유의 시끄러운 기계음 대신 낮고 일정한 진동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정밀의 냄새였습니다. 공장 내부는 병원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CNC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포신 제작 라인입니다. 오차 허용 범위는 0.0007%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네, 0.0007%요? 네, 나토 기준보다 정밀합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이건 독일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독일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본 기술 기반이겠지. 한 작업대 앞에 멈췄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부품을 손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수작업입니까? 자동화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이태준 박사였습니다. 게르다베 헤버스 오미티넌트. 기계는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하지만 부품은 매번 다릅니다. 재질, 온도, 습도 모든 게 다르죠. 스버틴 그레소레이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페리스 뭡니까? 신뢰네, 신뢰입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전장에서 쓰일 장비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낯선 마음 저에서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본입니까?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천천히 부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독일입니까? 아니나 인더스트리비아는 그럼 어디입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입니다. 드몬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다시 설계했습니다. 아니,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다른 있는 일이었죠. 복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복제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10년을 썼습니다. 10년. 미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쉬지 않았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태님, 저는 물었습니다. 할베더, 이래저래 아니 웰딩 것이 합니까? 이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린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 문장이 제 노트에 적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빠름보다 오래. 이건 단어가 아니라 철학이다. 저는 계속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숫자가 아니라 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린 오래가게 만듭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테스트 구역으로 안내됐습니다. 실제 발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넓은 공터였습니다. 목표물이 500m 앞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조준 계산, 최종 점검, 그리고 발사. 목표물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0.3m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다. 기도다. 181 이태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이 정밀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건 기계만으론 불가능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기사 맞습니다. 군악션에만은 오너스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사람이요? 네. 기계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은 일본 기반이다?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밀도는 우연이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의지는 복제할 수 없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이태준 박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오래가게 만듭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크로니케이 크로케니 워시어디 워맨 펜시비라 다시 가봐야겠다. 예정에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연구소 주소를 말했죠. 지금요? 밤 11시인데요. 유나섬 기사가가 물었습니다. They're in Uranus. 지금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40분 후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메이너섬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크러시라지메 요라시멘 스나 연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단다하버비 컨메티엘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키보드 소리, 기계음,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연구실 문이 보였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죠.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커피잔이 쌓여 있었고 피자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나 소노와 이태준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이저스트레이티는 여러세르는 시레니아 곡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나의 한마디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각도로는 안 됩니다. 오차가 너무 큽니다. 이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각도를 바꿔야죠. 처음부터 마스 다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벌써 12번째입니다. 그럼 13번 하면 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3번, 그들은 12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따라잉, 그래서 왔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펀처니니, 들어오십시오.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돈돼 있었죠. 장비, 서류, 심지어 커피잔까지. 저는 물었습니다. 시전남,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이태준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답했습니다. 디아르데셔 일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네. 드림.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수식, 그래프, 시뮬레이션 영상. 뭘 만들고 계십니까? 차세대 방공 체계입니다.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죠. 테레시스터브네와 테스트는 했습니까? 107번 했습니다. 결과는요? 107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107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에베리에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레니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린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전에 모든 걸 점검합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있었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약속이다. 이태준 박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마약겜? 나와시오세요, 마약군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믿었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투는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환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했죠. 제가 본 것, 측정한 것, 확인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독자적 개발 단계에 도달했다. 정밀도는 나토 기준을 상회한다. 기술 이전이 아닌 자체 설계로 판단된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문장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들이 들어가 있었죠.
한국의 기술은 일본 및 독일 모델의 변형으로 추정됨. 독자 기술 여부는 추가 검증 필요. 당위 성과로 장기 주세 판단 불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뜨거운 열쇠 드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 제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거짓을 유포한 것이었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나 상부였습니다. 페이드의 페누골시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헨 보고서 잘 받았네. 제 보고서가 아닙니다. 마르 투너를 나보 누가 수정했습니까? 제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코헨, 자네는 너무 감정적이야. 우린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네. 정치요? 저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사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하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신중함이요? 아니면 은폐입니까? 조심하게. 코헨, 자네 경력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치가 진실 위에 설 때 역사는 추락한다. 다음 날 동료 하워드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이었죠.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코헨 들었어? 보고서 문제.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랑 에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지. 그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코헨, 넌 너무 감정적이야. 데이터를 사랑하던 과학자가 왜 신념을 믿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데이터는 도구입니다. 신념이 방향입니다. 방향? 우린 분석가야.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럼 우린 뭡니까? 거짓말쟁입니까? 하워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헨, 현실을 봐.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여전히 작은 나라야. 우리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러 간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실? 진실이 뭔데? 네가 본 몇 개의 공장, 몇 번의 테스트? 제가 본 건 공장이 아닙니다. 터남. 그럼 뭔데? 사람입니다. 밤을 새우는 사람들, 12번 실패해도 13번째를 시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입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헨, 넌 변했어. 예전에 너는 숫자를 믿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하워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코헨. 웨시 이 길은 외로워.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죠.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나서 노트북을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본부 인사과였습니다. 마커스 코헨, 셔리는 머스 코헨. 한국 출장 종료 명령. 한 셔리, 즉시 귀국하시오. 야스로 일어나시지 저는 화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크레스리오윈. 귀국 명령. 그들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거부합니다.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송. 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 노트북, 그리고 제 노트.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보다 진실이 먼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감시당한다. 1등.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본부의 승인도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연구소 주소를 말했습니다. 급하십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급합니다. 대피.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죠. 고층 빌딩, 한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1시간 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기자들의 외침. 오늘 시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K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시연? 결함? 저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정문 경비가 저를 막았죠. 출입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토 분석관 마커스 코엔입니다. 이태준 박사를 만나야만 합니다. 경비가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는 뛰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연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드론 통제 불능이요. 지금 긴급 복구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시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넓은 공터였습니다. 목표물들이 세워져 있었고 드론 여러 대가 땅에 떨어져 있었죠. 외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이태준 박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신 교란입니다. 누군가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해킹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예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태준 박사, 이게 K 시스템의 한계입니까? 결함을 인정하십니까? 이태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었죠. 저는 장비 쪽으로 갔습니다. 통신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네트워크 단지에 낯선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태준 박사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가 달려왔습니다. 케이블을 확인했죠. 이건 우리 장비가 아닙니다. 저는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소리님,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태준 박사가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키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리부팅 시작합니다. 그만 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두 이쪽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컴, 2점, 3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소르스코. 드론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렬됐습니다. 이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만 계속 돌아갔죠. 저는 이태준 박사를 봤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film 해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들이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토 분석관 마커스 코엔입니다. 방금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이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교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어했습니다. 누가 공격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봤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연도라스는 연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터졌습니다. K 시스템 결함 의혹, 한국방산 시연중 사고, 드론 통제 불능, 안전성 논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실패.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고 방어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본부였습니다. 코헨 즉시 귀국하라. 최종 경고다. 무단 출국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후이겐 귀국범, 게임의 명령, 징계, 조언, 만남, 절세 협박.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코엔 박사님, 드라나나구엄 이태준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매원 이인호론 연구소에 올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옷을 챙겼습니다. 헬시노콘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드론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죠. 박사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우리가 틀렸을까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사고, 전 세계가 우리를 의심합니다. 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이 불완전하다고 하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케이블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시연이 끝나고 확인했을 때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인멸. 누군가 철저히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우린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실패를 반복하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지금 새벽 2시입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태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패배를 분석하는 건 과학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게 전사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사요? 박사님은 전사입니다. 그리고 전사는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부품들을 봤습니다. 이걸 다시 조립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조립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태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은 나토 사람입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메저스터니까 언제부터 변했는지 15년간 저는 데이터의 편이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통계를 신뢰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관입니다.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이 부품이 왜 작동했는지, 왜 멈췄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신호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봅니다. 뭘요?
해킹 지점입니다. 여기 이 주파수 대역에서 외부 신호가 침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외부 간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들이 이 로그가 남아 마음이 새로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의 침묵이 끝났다. 이제 진실이 말할 차례다. 일주일 후 제네바였습니다. 나토와 유엔 합동 기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유이제는 하나였습니다. K 시스템 안전성 검증.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죠.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스위저셔라는 마인, 원형 테이블, 높은 천장, 그리고 수십 개의 카메라. 각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이태준 박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익션, 윌서인 의장이 말했사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방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테나이유라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K 시스템은 지난주 시연에서 중대한 결함을 보였습니다. 드론 통제 불능, 통신 두절, 이는 실전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네크톡의 서버시가 이었습니다. 우리는 K 시스템의 재현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K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멀라이커놈.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이태준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시키남 크게 말씀하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르데닌 예신드는 레코어스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됐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신호로그 주파수 분석, 타임스탬프. 이것은 시연 당일 기록입니다. 오후 3시 42분 외부 신호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킹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조작 가능성은요? 누가 니담 해킹했다는 겁니까? 이태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가리켰죠.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시티, 이건 변명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K 시스템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K 소리 시연에는 이르포시합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마커스 미디엔 나토 동아시아 방산 분석관입니다. 공식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연 당일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외부 케이블이 통신 장치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케이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태준 박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조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미국 리미 대표 냉소했습니다. 코헨, 당신은 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 당신은 나토 사람입니다. 이 한국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숫자보다 더 강한 걸 봤습니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12번 실패해도 13번째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아니라 약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태준 박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약속이 공격받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반은 프루다 캥슐먼 카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이태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실시간 시연이 가능합니까?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요? 네네. 헤이. 지금입니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K 시스템이 진짜라는 걸 이태준 박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실시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독일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이태준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연구소가 나타났습니다. 애점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한국연구소가 보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이 켜져 있었죠. 엔지니어 5명이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론이 발사대 위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스트레니어, 준비 완료입니다. 폰나나는 목표물 거리는 500m입니다. 풍속은 초속 3m, 동풍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리처의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초, 2초, 3초. 명중, 정확히 중앙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모두 발사됐습니다. 모두 명중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헤이리저리오나 이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차율 0.0003%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한 번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허너머 데이터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147번 테스트했습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날짜, 시간, 결과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오길과 서블리티메어가 완수했습니다. 시율이 믿기 어렵습니다. 태준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복제품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12번 넘어져도 13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이태준 박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카메케니는 진짜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이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기계는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념을 따릅니다. 우리의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방산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저는 이태준 박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사람을 봤습니다. 풀퍼레이드 워닝 사우셔먼 시대표고가 말씀하셨습니다. 코엔, 당신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리 코네이션머니나. 저는 처음으로 정확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선의 숫자를 봅니다. 데이터를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머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벽 4시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명예 때문일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need to refer to years. The frustration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Harden honest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술입니까? 아니면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입니까? 시엔콘 의장이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님, 요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K 시스템은 검증됐습니다. 147번의 성공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태준 박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견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세상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편견을 고집할 것인가. 회의장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K 시스템 안전성 인증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손 영국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 대표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들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 찬성 K 시스템 안전성이 인증됐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태준 박사를 봤습니다. 화면 속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